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과다 조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에게 대출 문의를 주신 분들 보면은 요즘은 이 워낙에 이 대출 어플 있죠? 대출 어플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이쪽에서 한번 대출 조회를 해보고 여기서 안 되니까 혹은 가능한 곳이 있는데 이거 이쪽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이게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식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러죠. 어플 통해서 절대 조회하지 말라. 왜? 아시겠지만 조회를 하게 되면 어플 하나당 거의 올 초만 해도 한 50군데 정도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 찍으려고 한번 좀 검색을 해보니까 60곳이 넘어요. 60곳 이상. 그만큼 많은 금융사가 이 대출 어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많이들 조회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채무자분들이, 고객분들이 우리 상담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하면 편하잖아요. 어? 내가 누구한테 내 정보 이렇게 알릴 필요도 없고, 괜히 전화해가지고 이래요 저래요 이런저런 설명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몇 가지 딱 입력해버리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플 하나만 조회해보고, 만약 예를 들어 대출이 안 나왔다 쳐. 나는 안 되나 보구나. 안 해버리면 괜찮아요. 그냥 몇 달간 안 해버리면. 그러면 크게 문제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플 한 곳에서만 조회를 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하니까 안 나와. 대출이 안 돼. 그래서 또 다른 어플에서 또 조회를 해. 또 안 돼. 또 어플 통해서 하고 또 안 돼. 지금 제가 검색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정말 대표적인 업체는 한 서너 군데 되고, 그 외에 중대형 한 대여섯 군데 되고, 그 외에 이제 신생업체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안 되냐. 한 네다섯 군데만 한다고 쳐요. 5군데면 6곳 찾고, 60곳 찾고, 5군데면 몇 개요? 300개, 300개. 이렇게 하면 조회 건수가 대략적으로 300건이 돌아가요. 난 오늘 아침에 돈이 필요해서 어플 한 5군데 딱 조회를 해봤는데, 난 오늘 이미 300개의 조회 건수가 떠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00건의 조회 건수가 금융사가 또 각각 다르냐? 그러진 않아요. 거의 제가 해봤을 때는 여기 이 하나에 60곳? 이 정도 60, 70곳. 조회한 걸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계약 맺은 대로 계속 조회 까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들은 모르죠. 왜? 어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플랫폼은 어디 금융사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조회를 한다 하고 계약 금융사명이 다 나와 있어. 근데 그것까지 읽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대출 조회만 몇 가지 입력하고 조회만 클릭하는 것이지. 대부분이 동일한 업체예요. 동일한 검사. 동일한데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는 조회 기록만 이렇게, 조회 건수만 이렇게 많이 남겨버리는 거예요. 한 4일 연짝으로 돌리면 이제 1000건이 넘어가 버리죠. 자, 그래, 좋아. 자, 그 어플에 보면 대출 어플로 이 조회는 신용에 영향이 없음. 이렇게 나와요. 신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 말? 맞아요, 이 말은. 조회를 300이 아니라 날마다 한 5 플랫폼에서 5개 어플을 통해 가지고 한 달 내내 돌렸다 쳐요. 그래도 신용점수는 하락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인가 정부에서 그랬죠. 단순히 내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회만 하는 걸로는 신용에 영향을 주지 마라. 신용 하락을 시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거. 영향이 없음. 이것은 곧
신용 하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락이 없음. 이건 맞습니다. 분명해요. 자, 그러면 왜 저는 어플 통해서 조회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조회를 했어요. 가는 금액 그리고 금리 나오는 곳이 있지만 실상 이것을 신청을 하더라도 이 어플에서 가능하다고 나온 거하고 틀린 경우가 태반이에요. 단순 입력해가지고 조회한 거하고 여기서 가능했네? 그래서 해당 이제 은행이나 이제 금융사에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자세한 조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금액도 떨어지거나 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안 돼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조회 기록만 이렇게 죽어라 남긴 거죠. 이것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신용 하락이 없다겠어요.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신용 하락의 영향은 없지만 저는 신용 상승에는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없다 아니라 이거 아니다. 액수로 해야 돼. 동그라미 해야 돼. 차관 신용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악영향이라 했죠. 악영향.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락에는 영향이 없다는 건 분명히 맞고, 자, 그러면 상승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 영향이 있다라는 거. 왜 그러느냐? 자,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분이 한 군데에서 대출 이렇게 어플에서 조회를 했는데 다 부결 났다고 했을 때, 그럼 다른 금융사에서 나중에 또 대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 금융사에서 이 조회 건수가 안 보일까요?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조회를 했는데도 대출이 안 나왔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대출이 나가는 금융사에만 이렇게 판단하겠냐 이거죠. 신용정보사에서, 신용점수는 신용정보사에서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조회를 올렸는데, 해봤는데 대출 나가는 게 또 없어. 그러면 조회 한 번도 안 한 사람하고 이렇게 조회한 사람하고 과연 신용점수가 똑같이 올라가겠냐 이거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 조회가 이렇게 과다 조회이신 분은 상승에 악영향을 분명히 미친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 중에 조회를 어플 통해서 이렇게 조회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 안 된 거야. 그럼 제가 이분들한테 뭐라고 하냐? 대부분은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연락을 달라고요. 짧게는 한 달 정도지만, 제가 이전에는 이 어플이 막 나왔으면 잘 몰랐고, 어느 정도 채무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이제 하면서 한 달 정도 후면 저희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후에 조회를 해봤는데 별 변동이 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월은 지나야지 신용에도 변동이 생기고 조회 기록도 3개월 이전 건이라서 아무래도 좀 더 무시가 되는 거죠. 영향을 덜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3개월 뒤에 이제부터 조회하지 마시고 3개월 뒤에 신용을 잘 하셨다. 3개월 뒤에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나면 대출이 나가는 확률도 좀 더 높아지더라 이거죠. 그런데 조회 하나도 안 하신 분이 문의를 주면 당연히 그분들보다는 확률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플 통해서 조회하는 걸 굉장히 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플 통해서 조회를 했을 때 가능금이 금리 나오고, 또 상담사, 대출 상담사를 통했을 때 가능 금액하고 금리하고 어디에서 조회했을 때가 좀 더 정확할까요? 바로 상담사.
그 이유는 제가 이 어플에 계약 맺은 금융사들의 전산이 어떠한 전산 내용인지를 제가 몰라서 뭐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말해도 틀릴 수도 있고, 말씀드렸다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건데, 저희도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분명한 것은, 자, 채무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을 저희 상담사들한테 정확히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가조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값어치, 값을, 그러니까 금액하고 금리를 심사를 돌렸을 때 채무자가 말한 조건 그대로라면은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어플 통해서 본인이 직접 입력한 걸로 했을 때 가는 금액과 금리 나왔지만 직접 신청을 해보면 틀린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전산이 뭔가가 틀리다는 얘기겠죠. 어찌 보면 상담사는 금융사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어플에 광고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짜로 뭐 어플에서 너희들 거 우리가 넣어줄게, 여기서 조회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겠어요? 아니요. 다 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는 어플하고 그 전산하고 내용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회를 해도 그 값이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채무자 입장에서 할 거라면은 조회 기록도 죽이고 가능한 조회에서 남은 거, 나온 결과치가 그대로 진행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상담사 통해서 해야죠. 상담사 창피해요? 아이씨, 나 이런저런 사정 다 말하기 싫은데. 솔직히 사정 말할 것도 없어. 대출 상담하다 보면은 뭐 과거 어쩌고 왜 빚이 생겼고 어쩌다가 뭐 저쩌다가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셔. 아무 필요 없어, 그런 거.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가 뭐 100마리가 있어도 아무 필요 없어. 과거에 내가 뭐 땅을 100마리 갖고 있어도 필요 없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일하고, 대출이 뭐 있고, 신용점수가 어떻게 하고,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딱 전에 요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러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것만 대답하면 돼. 특별히 자기가 신용에 어떠한 안 좋은 점이 있었다면 그건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 내가 뭔 일 했고, 이 대출이 어쩌다가 발생이 됐고, 뭐, 저쩌다 일이 됐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창피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또 상담사 아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회수도 줄이고,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정확한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어플들 이거 하지 마세요. 저는 완전 비추예요, 비추. 제가 상담사여서 이기도 하지만 제가 상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담사 통해서 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